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여시민단체 대표 정철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참여시민단체 카페 온라인상으로 계속 저희가 매일 또 보내드리고 제가 그 문자도 보내드리고 했지만 그동안에 성원하여 주시고 또한 아낌없는 어떤 조언과 그리고 지원을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대면도 해드리지도 못했지만 그동안 계속 그 카페 글로만 이렇게 대했던 것을 이제 온라인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참여시민단체에 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여시민단체는 약 1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참여시민단체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오래전에 제가 그 새벽에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그 단원분들이나 임원분들도 계시고 또한 우리 그 회원분들도 각자가 또 신앙도 다 다르고 그렇겠지만 저는 어떻게 한 종교만 편향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런 환상을 받았는데 어, 이 나라의 어떤 사법부에 또 재판나무, 재판이라는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무수한 사람들이 마치 꼬지처럼 거꾸로 매달려 꿰어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무 밑에는 아주 시뻘건 피들이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그런 재판부 사법부의 어떤 편법과 잘못된 부분들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닿아서 저에게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근 10년간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참여시민단체가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참여시민단체를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저를 만나보러 또 오시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사연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저희 참여시민단체 오신 분들과 마찬가지고 현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 위주로 이 법과 제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의 인권 위에 모든 특권들이 법과 제도가 만들어서 군림하고 짓누르고 집 밟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로 안타깝고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시민단체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엉성한 법과 제도고 판례도 사법부 잘못에 대해서는 전부 보호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원 사무관들이 잘못한 어떤 행정이나 법원 처리에 대해서도 모두 보호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형법상에는 분명히 있어요. 공무원 범죄로. 그러나 그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사건 처리가 안 돼요. 그것은 비단 법원 사무관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를 상대로 해도 마찬가지고 더더욱 마찬가지고 이러한 어떤 사각된 어떤 사각의 어떤
그 구석에서 우리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여시민단체는 약 10년 전부터 공수처 신설 운동을 우리가 펼쳤습니다. 그래서 제 자비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시민들을 상대로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검찰이라는 그 기구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 권력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제할 만한 기구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왜 필요하느냐?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공정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편파적이고 또 경험이 너무나도 현장 경험이 없이 엉터리 재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수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엉터리 수사와 그 엉터리 재판을 통해서 그 당하는 당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자식들은 뿔뿔이 고아원으로 다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참여시민단체가 법률 상담을 하고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그렇게 부닥쳐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례를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위정자들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서두르고 있고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참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바른 일에 있어서 가치관이 일반 국민들의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 가치관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활동을 하는 것이 위정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를 마치 게시태포,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가 출범되면은 자신만의 어떤 권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독재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시민단체와 임원들은 전부 다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그 단원분들이나 회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놈들은 도대체 왜 국민들이 촛불운동을 해가지고 일으켰는 공수처를 어찌 저렇게 반대를 하느냐. 반대하는 모습도 너무 지나치다. 국민들이 보기 싫다.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그 가치관조차도, 가치 기준조차도 흐려놓습니다. 혼동시켜놓고. 문재인 대통령 반대, 저희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그 민주당, 그것만을 위한 우리 시민단체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당도 아니에요. 참여시민단체는 오로지 시민 위주로, 국민의 인권 위주로 우리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 위주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민주당이 올바른 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적극 지원하고 그 사람들을 함께 맞추고 동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당이 잘하면 국민의힘당으로 우리가 또 응원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법부, 재판부 왜 잘못됐다고 전 국민들이 그렇게 떠들고 일어나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불기소 처분해버립니다. 그런 것이 한 건, 두 건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증거 불충분. 증거가 너네들이 조사를 해서 증거를 잡아야 될 것도 있잖아. 근데 안 합니다. 입에 떠넣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어디에 따라서 더 심하게 그 좌지우지 되는지 잘 아시죠? 우리 시민들은. 변호사 선임하면 움직이고
변호사 선임 안 하면은 개무시하고 그것이 현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물론 사법부에는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정하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검사 판사님들도 계셔요. 저도 그런 분들 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보면은 너무나 성의가 없고 직무유기가 심각하고 직권남용이 심각해도 이것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형법과 민법이 너무나도 엉성하다는 겁니다. 절차법도 보면은 너무나도 엉성하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공수처 서명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그 개명운동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당사자가 신청하면은 녹음이나 영상 녹화를 허용하자. 허용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잘못 안 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하면 되는데 뭐 부장판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은 뭐 판사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뭐 그러면 당사자는 프라이버시가 없습니까? 당사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는 더 중요한 겁니다.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권력 현재의 사법부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권력에서 나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한민국 국민, 우리 시민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권력이나 완장 둘러놓는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제대로 소신 있게 펼치지 못하고 지금 변호사법 제109조를 제가 그 서명운동을 했는데요. 2,000약 300명 서명을 받았는데 한 600명 정도 서명을 받았네요. 서명을 받았는데 그 변호사법 제109조는 아주 악법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법률 행위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으면 모두 변호사법에 처벌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변호사를 세워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뒤통수를 치고 이중변론하고 변호사들이 제일 잘 쓰는 수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 접수하면은 돈을 좀 많이 주면은 그 검사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인맥, 그리고 사법연수원 몇 기, 그리고 또 온갖 연출을 다 찾아서 그래서 어필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밀실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그 수사관계자도 당사자를 대신하는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검사실에서 심지어 검사실에서 판사실에서 만나자고 해도 만나면 안 됩니다. 근데 다 만납니다. 다 만나가지고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 사람들이 부인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지금 사법부가 잘못되어 있고 자,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공격 방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송 없이 살면 좋죠. 그런데 이 사회가 악하면 악할수록 또 더군다나 사업을 하고자 뭐 돈벌이 하고자 나서면은 어떻게 해서든 소송이 또 걸립니다. 걸리면은 그것은 내가 소송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걸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변호사 써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건당 소송 걸면은 그러면은 전부 다 변호사를 쓰게 되면은 보통 한 건당 감정 대립이 돼 가지고 분쟁이 시작이 되면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건, 3건. 지금 변호사 수임료 얼마입니까? 최하가 55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거 전부 다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법에 따르자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변호사 써가지고 다 그렇게 했는데도
전부 뒤통수 맞고 와가지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고 엄청납니다. 그 사건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하소연합니까? 정부에 가서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다 했죠. 합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신문고 받으면은 그 사람들 해결 안 합니다. 그냥 그 부당 수사했는 곳에 그쪽으로 다시 내려보냅니다. 자기 어떤 그 집단 이기주의로 사법부가 자기들 그 잘못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똑바로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거의 다 안 합니다. 결국은 당사자만 억울해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합니까? 시민단체를 찾는 거죠. 시민단체 와서 법률 상담을 해보기도 하고 가령 시민단체 와서 어떤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하소연. 근데 그 법률 상담조차도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게 변호사법 제109조가 그게 지금 악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 참여시민단체는 저와 임원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잘못된 제도들에 대해서 맞짱을 뜨면서 정정당당하게 싸워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 그 제도가요,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시민단체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그 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참여 시민단체도 서울시에 1408호로 다 등록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강행 규정으로 정부 보조금도 그렇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안 합니다. 신청을 제가 한두 번 하다가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또 신청을 해서 만일에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쓸데없이 저항권 운동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지원을 받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 바로 이제 환경단체나 평소에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로비,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서 자비로 시민단체 저같이 1년에 5천만 원, 6천만 원 지출을 해가며 그렇게 활동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세요. 그런 사람 있다면은 제가 정말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받들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어떻게 해서든 제도와 법을 이용해서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의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빼먹고 어떻게 해서라도 활용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하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천만 원을 썼지 않다 치더라도 단 몇백만 원이라도 이 사회의 계몽을 위해서, 이 개혁을 위해서 내 주머니 돈을 직접 투입을 해가면서 이 사회를 좀 바꿔보자 라고 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물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한 사람도 없었지, 지원한 단체도 없었지만,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수처법이 생기면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단원들이, 그리고 임원분들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 위에 군림하는 특권은 모두 다 사라져라. 박살내자. 국민의 인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사법부 카테고리, 즉 다시 말해서 판사가 검사를 같이 사법부 연수원 또 뭐 몇 기 또 뭐 학연, 지연 이렇게 연결해서 그 카테고리 때문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 그 속에서 편법 일어나는 거, 객관적 진실과 다르게 재판을 하는 거, 엉터리 수사하는 거,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것, 직무유기,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놈들 잔머리가, 저는 편법 쓰는 그 사법부 놈들을 뭐라고 하냐, 바퀴벌레 새끼들이다.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바퀴벌레 새끼들이다. 죽여도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그게 마약이 돼가지고 마치 큰 감투를 섰는 것처럼 국민들 위에 군림을 하고, 그 민사재판 들어가 봤죠. 민사재판 들어가 보면은 나이 이제 30 후반, 40 중반 그 이하입니다. 젊은 판사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 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눈을 부라리고 윽박 지르고 앉아요, 일어서요, 그 왜 제출 안 했어요, 말하는 투도 참 무식한 말로 싸가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연장자를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아무리 소송으로 해서 왔는 당사자라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판사 검사를 하기 전에 인성이 먼저 돼야 된다. 도덕성부터 사법연수원부터 제대로 배워야 된다. 사법연수원의 그 과정에 최소한 6개월 과정은 한두 달은 노가다, 일당,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 노가다 하면서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하루 10만 원 벌고 12만 원 벌고 하는 거, 그거 한번 해봐라. 그거 현장. 또 한 달은 저기 그 가락시장 가서, 채소시장에 가가지고 무도 팔아보기도 하고 채소도 팔아보기도 하고 재래시장에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런 그게 진짜 연수 과정입니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서 잔머리 굴리는 방법, 그 기술을 배우는 게 그게 사법연수원의 그게 기술이 아니고 그게 연수가 아니란 얘기죠. 진정으로 윗사람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서 공정한 입장에서, 중립의 입장에서 겸손하게, 그 다음에 판단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 그 판사 참 인품이 좋다, 참 판단을 잘했구나, 내가 좀 불리하지만 내가 억울하게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 판사의 인품이 좋았어, 내가 그 판사의 판결을 믿겠다, 이런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같이 우리 시민단체 언론사, 이 개 뭐 같은 새끼들, 응? 변호사 통해서 전부 개판을 치고, 당사자 심지어서 절차법상에 나오는 문수송부 촉탁, 그 다음에 사실조회 신청, 이런 것조차도 신청합니다. 기각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제가 그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한번 재판했으면서 여 판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민사소송법 절차법상에 나와 있는 당사자의 권리인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기각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 자리가 국민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자리인 줄 아냐. 그게 아마 2012년도 2013년도 됐을 겁니다. 그 여판사 막 울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재판법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법정 모독합니까? 그게 아니죠. 내 당사자 권리 주장하는 거죠. 그 재판법정에서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당신이 지금 법정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 판사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재판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야. 뒤에 그 법정에 보면 뒤에 그 경비처럼 일서는 그 법원 직원 있죠? 그 사람이 성검성검 다가오더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지금 하면 당신 내 재판 업무 지금 방해하는 거야? 자, 우리 그 김명호 교수, 그 석궁 교수 아시죠? 부러진 화살. 우리 참여 시민단체 그 사정, 그 내용을 보면은 석궁 교수, 그 김명호 교수 사건은 우리 비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편법과 술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집행문 없이 집행을 해요. 사법부가. 집행문도 없고, 약식명령 벌금을 때렸는데 검사의 이름도 없고, 허무인이야, 허무인.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그 임원 중에 한 분은 예비군 면제자야. 예비군 면제자인데 군 면제자예요. 군 면제자. 그런데
예비군 훈련 안 받았다고 벌금 때려가지고 나중에 그 판사 찾아보니까 판사 검문 사실 또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벌금 올라갔는 것도 우리가 그 임원분이 몰랐다가 몇십 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무슨 일을 통해서 그게 기록이 올라갔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캐보니까 이거 뭐 판사 이름도 허무인에다가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더 심한 거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제 사건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가 정인을 두 사람을 세웠는데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은 뭐냐면은 이 유리컵입니다. 유리컵. 그리고 거짓말이 뭐냐면은 종이컵이에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정인에게 물었습니다. 정인은 그때 당시에 유리컵이었습니까? 아니면 종이컵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정인 두 사람이 전부 다 유리컵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전부 다 정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사건을 제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건이 이상하게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 나중에 정인신문 조서를 제가 연론 복사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받으니까 세상에 정인신문 조서가 분명히 정인이 정언을 하기를 유리컵입니다라고 했는 정언을 종이컵입니다라고 전부 뒤집기를 다 해놨어요.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정인이 죽었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한 건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 외에 뭐 무수한 사건들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 엉터리 수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때로는 또 아주 나쁜 사람도 만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편이 뭐 걸어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할 수 없이 또 소송을 하게 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이 뭐냐? 단순히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땀의 대가를 흘린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하는 동안에도 온갖 세금, 이것저것 벌금, 물론 잘못했을 때는 벌금도 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사실관계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그냥 벌금. 그럼 사업하는 사람 바빠서 일일이 뭐 수사기관 재판 쫓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일에 수사기관 재판 따지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변호사 최하 수임료가 550만 원입니다. 소송 한 건이 3건, 4건 됩니다. 그거 전부 다 변호사 다 선임해야 이깁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함정 속에 빠져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진짜 말 그대로 아비규환 속에서 지옥의 아비규환 속에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그런 모습 되면 안 되잖아요. 공수처 지금 우리 시작됩니다. 시작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바퀴벌레 새끼들, 편법 쓰는 바퀴벌레 새끼들 잡으려면은 먼저 덜렁 그 고소장, 고발장 막 잡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 새끼들 잔머리 굴려서 거꾸로 무고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첫 번째, 가처분 신청하세요. 가처분. 왜 이런 처분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범죄가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이 그래요. 가처분 신청 지지 1항이 공무원 범죄가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가 이렇게 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라. 성명 이행 가처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성명 이행 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변명하거나 정당한 어떤 그 내용이 없으면 정당한 변명이 될 때까지 그리고 손해가
내가 입었는 손해 있을 거 아닙니까? 손해가 보존될 때까지 일일당 1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 이게 간접 강제예요. 간접 강제. 그 가처분을 얻어. 그 본안은 뭐냐? 손해배상이에요. 형사고발이고. 그렇게 가처분을 하면은 그 국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하는 것이 국가 공무원을 상대로 하면은 그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 장관 1번, 그다음에 그다음에 국장, 그다음에 3번이 담당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가 공무원들도 우리가 소송을 하는데 상대로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또 두 번째 당사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개인입니다. 개인. 즉 다시 말해서 그 공무를 하는 데서 공무가 공정한 공무를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민원 사무 처리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속 공정 친절이죠. 신속 공정 친절하지 못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공정한 공무를 행하지 못한 것. 그 두 번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본안입니다. 본안. 손해배상 청구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직도 그 완장주의, 그놈들 카르텔 형성되어 있는 거기에 지금 내 잠재의식이 눌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국민의 인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넣어서 그놈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현재 그 카르텔 그 판사도 그렇고 가처분 신청 받았는 그 재판부, 가처분 신청 받았는 재판부도 너무나도 황당하고 자기들도 막 카르텔을 깨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기각 처분을 하겠죠. 그중에서 재판을 열고 심리를 연다면 그건 그래도 좀 공정한 판사라고 봐야 되겠죠. 시대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눈을 닦고 봐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처분을 신청을 하고 어쨌든 상대편은 뭐 답을 내든지 뭐 판사가 그냥 기각을 하든지 각하를 하든지, 기각이라는 것은 내가 소장이 들어갔고 상대편이 답변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사실 자체, 주장 자체가 인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각이고, 각하는 소를 제기할 형식 자체가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이 각하입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놈들이 자기들 카르텔 깨기 싫어서 각하를 할 경우가 상당히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그 다음에 공수처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가처분 신청서에 내가 잡아넣는 주장과 그리고 공수처에 들어가는 주장, 일단 무고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고라는 건 상대를 징계처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대를 징계처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기관에 신고를 하는 자, 이게 무고지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자료 보면 거기 어떻게 무고의 고의가 성립되겠습니까? 일단 무고의 고의부터가 깨집니다. 그 정도 되면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공수처를 들어가자는 거예요. 공수처를 들어가서 지금 공수처 출범되면 일단 가처분부터 먼저 날리고 그 다음에 공수처를 반드시 들어가시라는 것을 제가 강하게 강조를 할 테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된 부분들, 참여 시민단체가 그동안에 몇 가지 활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뭐냐면 계몽운동이에요. 계몽운동. 이 사법부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직이 잘못되었다. 지금 운영체계가 잘못되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개혁을 하자라고 혼자 개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동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몽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입법을 제안을 합니다. 어떤 입법 활동을
이런 것을 입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의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과 피눈물 나는 어떤 그런 현장의 어떤 모습들, 거기에 반영되지 않는 입법만 줄기차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회적 이슈만 되는 어떤 사건들, 그거는 입법부가 분명히 직무유기 어떤 그런 책임이 크겠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잘못되는 것들, 모순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나하나 개정하고 폐정하고 그래 바꾸어 나갑니다. 말씀드렸던 변호사법 제109조 없애버리고 시민단체 무료 법률 상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론 시민단체가 사법 브로커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사법 브로커? 사법 브로커는 이놈들 뭐 검사도 안 만나고 판사도 안 만나고 중간에서 로비를 하고, 그게 사법 브로커죠. 시민단체는 사법 브로커 아닙니다. 어느 시민단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 참여 시민단체 외에 전국에 이런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순수하게 나름대로는 다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 활동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왜냐 그들이 말하자면은 온 집안의 벼룩박에 똥칠을 해놓은 것을 시민단체가 닦고 있는 거야. 닦고 그 시민들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그런 것을 들어주고, 하소연하는 거 들어주고, 그 사람들 눈물 닦아주고, 그래서 이거 이런 방법으로 나가자, 저런 방법으로 나가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민단체들을 죽이려고 이 사법부 새끼들이 전부 짜고 개 무시하면서, 사법 시민단체는 무슨 시민단체, 심지어는 이런 놈 봤어요. 중앙지법의 부장판사놈 재판법정에서 시민단체 시자도 소리하지 마라. 시민단체를 양아치처럼 본다. 그렇습니까? 우리 단원이나 임원들 그리고 시민들께서 시민단체를 그래 보십니까? 아니죠. 그 새끼들이 양아치입니다. 그 새끼들이. 자, 이 잘못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함께하고 동참하고 힘을 보태고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법 쪽에서 제109조를 빼고도 바꿔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전에 우리가 서명운동을 계속 했었습니다만은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녹음, 영상 녹화 신청 허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당사자 권리로 있어야 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합니다, 이놈들. 그 부장판사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만약에 영상 녹화를 허용하게 되면은 자기들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고 자기들 얼굴이 다 찍혀서 그거 되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사자 프라이버시는, 우리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심지어는 어떤 할머니가 재판법정에 들어가서, 판사님 어떻게 제발 어떻게 나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눈물을 절절절절 흘리더라고요. 막 통곡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여 판사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여자 남자 어떻게 남녀 평등, 남녀 차별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집에 가도 어머니 같고 할머니 같으신 분인데, 그 할머니 그 눈물 뚝뚝 흘리는데도 여기 법정에서 그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그래 싸가지 없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민들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 들이대고
그러니까 따지고 들은 맞짱 뜨고 정당하게 맞짱 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약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법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어떤 법에 문제가 생기죠. 심지어 하다 못해 뭐 과태료까지. 그런데 그 법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쉽게 잘 안 돼가지고 1년, 2년 끌면서 사람 마음 고통,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이게 무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쉽게 끝낼 수 있는 거는 쉽게 딱 하고 또 본인이 확실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그렇게 어떤 기준선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 그 권리는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녹음 신청을 하면은 녹음 신청도 받아주고 정인 신청을 하면은 정인 신청도 받아주고 그리고 영상 녹화도 신청하면은 뭐 어떻습니까? 뭐 얼굴 뭐 찍히는 게 뭐 어떤데요? 그래서 영상 녹화도 받아주고 허용하고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 형사소송법상에는 뭐 형사는 비공개, 민사는 공개. 그래서 형사는 재판 과정에서 또는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는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상대편에게 보여줄 수 없다. 당사자에게도 상대편 뭐 진술은 보여줄 수 없다. 물론 그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당사자가 영상 녹화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영상 녹화실 뭐 진술 녹화실이 있어요. 그거는 녹화 필름이나 테이프를 자기들이 갖고 가는 거지 우리가 갖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잘못된 거죠. 당사자의 권리가 달려 있는데 그걸 만약에 연락복사해서 녹화 뭐 신청을 녹화 그 자료를 달라 뭐 이거는 재물이 뭐 법원 재물이니 뭐 수사기관 재물이니 그래서 어렵다. 검사의 뭐 허락을 받아. 하여튼 뭐 그 다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이 사회가 잘못된 것 뭐냐면은 과거에 10년 전부터 우리가 공수처 신설운동, 검찰개혁운동을 할 때에 그때 공수처 신설운동 제가 자비로 부산도 다니고 부산 강서구청도 제가 강당도 빌려서 시민들을 모아서 강의도 하고 부산역도 빌려서 하고 서울에서 내려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자비로 그렇게 다닐 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공수처가 뭐냐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냐 검사는 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생각들이 바뀌었죠. 아 이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국민들 인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 독재니 게시타폰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국민들 전체 촛불운동을 해서 일으켰는 그 국민들 전체의 정서와 여론 그것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포지션 파티 즉 다시 말하면 반대 행위를 하는 정당이다. 반대 행위를 정부가 하는 것에 그리고 여당이 하는 것에 반대 행위를 하는 것이 야당이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 반대 행위 오포지션 파티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기준에서 오포지션을 하는 거지 전 국민이 공감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막 억지로 막 조성을 하고 이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참으로 우리 그 시민단체나 이렇게 볼 때는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무덤 속에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국민들이 저러면 저럴수록 저 사람을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되는 거는 첫 번째 뭐냐면 사법부 카르텔입니다. 사법부 카르텔로 해서 삼권 분립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법부에 있던 바퀴벌레 새끼들 편법, 술수, 온갖 편법, 술수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군림하던 놈들 그런 놈들이 입법부에 수두룩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법부 세력이 들어가서 입법부에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수두룩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희들 서명운동은 또 한 가지 했는 것이 뭐냐면은 입법부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법부 출신들, 판사 검사 출신들은 그들이 현직에서 판사 검사 할 때에 그 재판 기록, 수사 기록 전부 온라인상으로 오픈해라. 누구든지 이 사람이 공정하게 했는지, 정말 억울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안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 자살 안 했는지 그걸 검증을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일리 있는 얘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 사람이 자살하게도록 만들고 그렇게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도록 만들고 이런 놈들이 국회의원이라고 가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법부 있던 놈들이 사법부 있던 놈들이 입법부로 다 가서 하니까 하나의 카르텔이 입법부까지 다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정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뭉쳐진 카르텔, 그렇게 이권 분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잘못된 문제가 뭐냐면은 삼심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왜 그러냐? 삼심제도를 올리면은 분명히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고 삼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심제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충 해가지고 삼심을 안 열고 심리 불속행 기각 이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재판 열어서 심리를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삼심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 올라간 서류는 그 이상한 어떤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이 상고심 특례법에 의해서 심리 불속행 기각합니다. 그놈의 상고심 특례법은 누가 만들었죠? 국민들이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 1심,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라 해가지고 법률적으로만 따진다. 변호사를 무조건 세워서 3심을 해라. 이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의 일반 국민들의 인권, 권리 위에 온갖 장난을 다 해놓은 거예요. 내가 1심에서 받아봐서 안 되면은 2심 올라가는 것이고 또 가서 또 증거가 미흡하면 미흡할 수 있죠. 2심까지 했는데도 또 시간이 오래 걸려가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3심 가서 또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3심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은 패소하게 되면은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확정이 가는 겁니다. 확정이 가는데 대법원에 올라가면은 심리 불속행 기각.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단체 오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상고심 올려가지고 심리 한번 제대로 열었다는 거 단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사회적 이슈 사건들은 그런데 언론에 떠들면서 그렇게 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 이전에 운동도 했지만 국민의 한 사람의 인권 이에 군림하는 검찰총장, 대법원장 다 없애야 된다. 대법관 다 없애야 된다. 국민들이 하늘을 기라성처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여시민단체 활동 계속할 겁니다. 이놈들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아무리 떠들지만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투표로 다 뽑아줬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치나 그리고 어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국민들이 책임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치 공감대를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습니까? 검찰총장 누가 뽑아줬습니까? 국민이 뽑아줬습니까? 대법원장 누가 뽑아줬습니까? 자기들끼리 올라간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국민이 군림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대법원장,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 이런 것들 대법관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3심 제도를 살려야 된다. 3심 제도를 어떻게 살리느냐? 지금처럼 대법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법원으로 해야 된다. 상고심 법원으로 하되 3심을 주로 하고
즉 다시 말해서 1심에서 불복하고 2심에서 불복하고 올라왔는 사건, 그걸 상고심에서 하고, 또 1심에서도 불복하는 사건을 상고심 법원에서도 한번 비상상고로 또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2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상고심 법원에서는 원상고심과 그리고 비상상고에서 올라오는 상고심과 그렇게 되면은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겠죠. 공무원 절차 그거 하라고 공무원들 밥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참여시민단체 활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데요. 지금 우리 참여시민단체 지금까지 제가 진작 좀 한 번 좀 연락도 드리고 또 직접적인 어떤 대면도 해드리고 또 인사도 드리고 자주 또 인사도 드리고 카페 관리도 잘 해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좋은 정보도 좀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또 미흡하다 보니까 잘 해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제도를 가장 중요한 건 사법부부터 그리고 행정부터 우리가 합력해서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이 너무나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참여시민단체 카페를 하면서 글쓰기를 약 1,500개 정도 이상 이렇게 올려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참여시민단체 카페에 올라가는 글들을 그 사람이 다 인용을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인용을 하고 또 적당하게 아이디어를 써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일일이 꼬치꼬치 뭐 이거 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느냐 하면은 사법연수원에서 그 잔머리나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기술만 배울 것이 아니라 가락시장에 가서 한 달 건설 현장 일당 노가다로 벽돌도 나르기도 하고 시멘트도 날라보기도 하고 파이프 또 날라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힘든 일도 한 달, 2달 해보기도 하고 또 봉사단체에 가서 또 해보기도 하고 그게 진짜 사법연수원의 제대로 된 어떤 연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법관으로 가야 첫째 인성도 그렇고 정말 시민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도 하고 가장 우리나라 지금 잘못된 것이 건축 감정 업체들의 문제점입니다. 감정 절차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건축에 대해서. 다른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감정이란 자체가 전부 엉터리라고. 그 전부 설명은 이제 차후로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엉성한 법이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를 해왔던 몇 가지 비결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형사소송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내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수사기관을 제대로 수사하게 만드는 방법, 수사기관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 이제는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이 공수처가 출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껏 제가 알려드리는 어떤 비법들을 충분히 습득하셔서 잘못된 공무원들은 빨리 퇴출시키고 정말로 정직하고 선하고 공정한 어떤 양심의 그런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한 자리 한 자리 자꾸 메워나가도록 새로운 물들이 자꾸 메워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을 떠나서 불완전하고 그다음에 잘못되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그것을 보완을 하고 맞추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너무나도 참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공수처 출범 운동을 할 때에 한참 우리가 공수처 운동을 하다가
공수처 출범에 관하여 공수처 제안서를 우리가 제출을 했었어요. 그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그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자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까짓 그거 뭐 정치하는 사람들 머리 아프다. 정치하는 거 신경 쓸 거 없다. 내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앞가림도 바쁜데 무슨 정치를 하나 정치 신경 쓰느냐. 그렇습니까? 사법 그거 골치 아프다. 막 그런데 막 얽매기 싫다.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왜냐? 그 사람들 그렇게 버려두면은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나라고 그런 어떤 제도에 걸려서 함정에 빠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의 2세와 3세가 그런 고통을 받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요. 참여시민단체 정말로 순수성, 진정성으로 우리 활동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우리 임원분들도 그것을 다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정말로 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 대의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순수성. 정말 바꾸자. 우리 노력하자. 이런 마인드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 참여시민단체 임원분들이나 단원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활동해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성향들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단체에 와가지고 여자 희귀 하려고 와는 사람들 또 단원들 간에 돈거래하고 내 사업하는데 어떤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 또 단순히 단체 대의 그러니까 단체의 활동과 상관없이 내 사건만 잘 해결받자 이렇게 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무료 법률 상담하는 거 좋습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만일에 도움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도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여시민단체 활동하는 거 대의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제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 그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제가 활동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2세 3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회를 바꾸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여시민단체 서명운동도 계속할 것이고 계몽운동도 계속할 것이고 우리가 활동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 제가 모르긴 해도 지금 한 30년 됐을 거예요. 이 사법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올리려고 한 건 한 건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올렸는 글들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런 거 저 부분은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면서 유튜브로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사말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너무 이것저것 좀 과격한 표현이나 또한 논리 정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자주 이 강의를 보시고 매일같이 이렇게 강의를 보시면서 또한 저와 또 대화를 나눈다 생각하시고 우리 참여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